작년 6월에 제8회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제12대 전주시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 선거구가 평화 1, 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이렇게 4명을 뽑는 대선거구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뽑은 시의원 4분,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샘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저는 행인, 저는 강희, 김청윤입니다. 네. 우리 동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점검해보는 꽃샘 라디오 마을 초대석, 시의원에게 묻다. 오늘 초대 손님은 삼선 의원이신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원입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꽃샘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보시는 건 처음이신가요? 네, 스튜디오 네, 앉아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 그러셔요? 여기가 지금 마을신문의 온들의 공간 미음이에요. 여기 오신 것도 처음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안하게도 네. 전에 건너편에 네, 사무실이 네. 있을 때에는 네. 방문을 했었는데 이쪽은 처음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 아니에요. 몇 년 만에 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꽃샘 라디오는 여기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을 제작하고요. 유튜브 온드레 TV에 업로드해서 영상을 전파합니다. 온드레 미디어넷 홈페이지와 밴드 우리 평화동 그리고 페이스북 평화동 마을신문 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유튜브 온드레 TV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직접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의정활동했습니다. 앞으로도 3년 임기가 남았지만 우리 1등 시의원으로 바꿔하는 시의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까이서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기사 난 거 보니까 무슨 봉사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무슨 상이었나요? 지방의정 봉사상이었나요? 네.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주는 봉사상을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또 시의회 감사표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1년 동안 전주시 예산을 다루느라 수고했다고 이 또한 영광스럽게 수여받았는데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면 엄청 막강한 자리 아닙니까? 네, 막강이라기보다는 막강하죠. 정말 중책이죠. 네. 네. 전주시 우리 예산을 2조 6,80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막중한 자리네요. 그렇게 역할을 하셨다 보니까 또 삼선 의원이시지만 상임위에서는 또 특별히 위원장이나 이런 걸 맡지는 않으셨어요? 예결산 위원장도 상임위원장 네. 쪽에 관계가 되어 있고 네, 그동안 제가 12년 만에 다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양보하는 마음으로 위원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 위원장 아니시고 그럼 활동하시는 그런 상임위는 행정위원회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위원회는 어떤 분야를 담당하나요? 전주시 집행부의 조직 개편이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전주시 살림을 맡고 있는 그런 위원회죠. 네. 우리 최 의원님 삼선이시면서 의정활동의 역사가 깊어요. 여기서 잠깐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처음 하신 게 제 7대 때니까 그게 2002년?
예. 예, 그렇습니다. 21년 전이죠. 예, 예. 아마 그때 같이 의적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도 시의회에 계시는 분은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7대 의원 하신 분은 없고 4대 의원 했던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는 안 계십니다. 예. 7대 이후에 8대 때 같이 했던 분들 중에는 뭐 8대 때 의원들은 동료원들이 있습니다. 네, 예, 네. 굉장히 고참이시네요. 네, 고참집에 속합니다. 예. 그렇게 7대, 8대 연속으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신 뒤에 부침을 좀 겪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선거로 치면 거의 뭐 7전 8기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방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조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 경선에서 여러 번 참여를 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정말 풍찬 노숙 절치부심 많이 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시의회에 입성하셨는데 동료 의원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선배 역할도 꼭 해 주셔야겠죠? 네, 그런 책임감을 네. 막중하게 항상 머릿속에 두고 네.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 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초선 35명 중에 초선원이 17분 계시는데 경쟁적으로 정말 열심히들 의정 활동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배 의원으로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요. 네. 이번에 그 3선 하시면서 시의원 임기 동안에 개인적으로 꼭 이것만은 해내야 되겠다. 네. 우리 이쪽 남부권의 평화동 사각동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는 수영장 문제. 이번에 예결위원장 맡으면서 그 예산을 토지 매입비를 세웠던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문체부 공무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국토비를 투입을 해서 그동안 염원이었던 우리 주민들의 역할을 충분히 소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남부권에는 정말 명산인 학산이 있습니다. 학산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장을 만났습니다. 서부권 산림청장을 만나서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39헥타를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장기 임대 사용 승낙을 좀 해주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환으로 전주시에서 사유지 약 9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정말 전주시에서 큰 우리 남부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산을 명품산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산은 우리 전주시에서 아주 훌륭한 자연 자원인데 이 자연 자원을 잘 가꿔서 좋은 휴식처로 또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영장 부지 하는 데는 어려움 없었나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실 것 같아요. 토지가 일단 매입이 되어야 공모사업에 국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데 토지 매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2억을 예산을 세워서 김윤덕 국회의원님과 함께 문체부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극적으로 공모사업 마감 이틀 전에 다행히 부지가 매입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어서 정말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 매입이 만약에 안 됐으면 물 건너가는 거였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나 정말 혼자 쾌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네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수영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수영연맹 부회장을 수년 동안 역임한 바도 있고. 네, 그러시기도 하셨죠. 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옆에서 두 눈 부름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년 선거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 의원님 공약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가까운 지시제 앞 내거리의 교통 혼잡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정초 쪽에 새롭게 도로가 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신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공약은 어떤 진전이 좀 있습니까?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전주시 우리 시민의 빚이 많습니다. 지방채가 약 3,5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너무나 1년 동안에 큰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아직 선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우리 지역 것을 더 많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양보하는 측면도 있었군요. 네, 시에서 너무나 큰 예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그러나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그 남북권에 근데 그 부지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시 원래 어디다 하겠다고 대성동 쪽에 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그래도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부지가 필요한데 개인 사유지에는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힘들게 됐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쪽에는 뭐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예. 덕진구 하나, 완산구 하나. 근데 제가 욕심을 좀 내서 이쪽 평화동 쪽이나 서학동 쪽에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2개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어떻게 땅만 예결위원장도 아니시니까 욕심을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그 원당 교차로 쪽에 네. 그 카풀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전주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지역만 지금 카풀 주차장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공약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카풀 주차장은 지금 부지 매입을 구체적으로 평화동 동장님과 그쪽 원당 쪽에 김현도 통장님이랑 같이 부지 매입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0에서 500평 정도는 가져야 카풀 주차장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 부분도 한 근 15억 정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행해서 새만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새만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교각 아래에 카풀 주차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정도를 하려고 국토부하고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보면 그 고속도로가 지나면서 교각 아래에 있는 빈 땅들을 보면 참 아깝다. 저렇게 빈 땅을 어떻게 놀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완공이 되려면 앞으로도 약 4년 정도 더 소요되는 걸 알고 있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시 예산으로 어떤 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또 평화동 일대 그 공영 주차장을 또 신설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하셨고 또 공동주택 지원 그런 공약도 하셨어요. 네, 공동주택은 제가 7대, 8대 할 때부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미만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20년에서 15년, 10년으로 됐습니다. 10년만 넘어도 시 예산으로 다소나마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몇 개 아파트 지원했습니다. 예,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네, 지금 한 아파트만 예를 들면 서로 시기 질투도 많이 하실 텐데 동사학동에 소재하고 있는 진흥 하이츠 아파트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종이 공간이 나오질 않아서 산자락 끝에 낭떠러지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쓰러져 가는 상태고 위험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말끔히 새 정자로 지어서 그 어머니들이 특히 많이 아침부터 나와서 요즘 같은 경우는 네. 그러죠. 쉬시는데 그게 큰 보람이고 또 지하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제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네. 지하에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레이팅이 좁고 용량이 작아서 물이 넘치어서 지하에 물이 많이 찼었는데 네. 이번에 물도 쫙쫙 잘 빠지고 해서 감사하다는 관리소장이나 대표회장이나 경로회장님한테 칭찬을 좀 많이 정말 드렸습니다. 중요한 일 하셨네요. 네. 참 다행이네요. 진짜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번에 네. 큰 비가 와서 맞습니다. 하마터면 또 무슨 사고가 났을 수도 네. 있었을 네, 만한 평소에는 막 그런 무릎까지 물이 찼었대요. 네. 근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왔음에도 그런 일이 전혀 없어서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침수 피해를 예방해 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런데 공영주차장 말씀은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공영주차장 우리 평화동 쪽에는 전에 축제라는 가게의 소규모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고 네, 너무 좁죠. 예. 근데 이제 주차율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데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고 지금 제일 특히나 우리 평화동이지만 인구가 제일 많지만 또 동서학동에 보면 신천지 아파트, 거산환공 아파트, 진흥하이츠 아파트 3개 아파트 길이 정말 좁고 차를 정말 운전 시험 보는 것처럼 한번 올라가면은 예, 저도 거기 가면 운전 시험 봅니다. 예. 참 떨어지겠는데요. 근데 그가 주차 수급률이 그래도 좀 부족하고 남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교대 운동장 총장님이나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은 남초등학교 주차장을 이번에 포장을 다시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남초등학교 출신이고 총동창회장 출신이다 보니까 뭘 많이 하셨네요. 한 8가지 1년 만에 한 8가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조금 멀리 바치고 걸었으면 좋겠는데 꼭 코앞까지 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 저부터도 맞아요. 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동서학동 쪽에 좋은 사례들이 많고 우리 평화이동 쪽에 좋은 사례들이 별로 아직 뒤에 있지 않을까요?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아주 수영장도 있고 기대 오셔. 아직 큰 수영장도 있고 교도소 문제도 지금 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게 중앙도서관 전주 분관을 이쪽에는 없습니다. 충청 인왕권에는 분관인데 그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되면 이제 우리 전주를 알리고 전주가 또 체계 도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큰 부분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도 제가 예산을 얘기만 하면 다 투입을 해서 7월 말까지 공사 끝나고 8월 1일부터는 대면 프로그램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평화이동에 대한 갈증도 약간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 때 공약하셨던 내용 점검해 봤고요. 또 이제 발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 회의록 보니까 몇 가지 발언들을 하셨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그 흑석골에 작년에 개관한 전주 천연 한지관 이것과 관련해서 한지 브랜드 정책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시의회에서도 한지 하면 최지만 의원이 생각난다는 선후배들의 격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2008대 의회 때 2006년도에 송하진 시장 재직 때 스페인과 뉴욕을 방문해서 반기문 총장 유엔 관저와 유엔 대표부를 한지로 도배를 하고 등을 만들어서 우리 한지 선양에 나름대로 신경을 썼고요.
흑수거래 작년 2022년 5월 21일 개관을 했는데 83억을 들여서 한지관 체험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객들이 정말로 와서 한지가 어떻게 제조되고 있는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라 해서 지금은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을 좀 더 내서 일요일까지 좀 해주시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쉬시면 되지 않느냐 해서 50%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개관 시간이 왜 늘어났나 했더니 예. 이렇게 네, 맞아요. 해서 주말에 또 많이 오시니까 맞아요. 외부에서 여행객들이. 그래서 지금 한지 관련해서는 우봉기 시장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지 기록관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실제 1박 2일 코스로 할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부지 선정을 지금 선정하고 있고 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백지라고도 부릅니다. 네. 10 곱하기 10 해서 99가지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 손에 들어와서 쓰여질 때까지 해서 100가지다. 그래서 10월 10일을 한지데이로 이렇게 지난 며칠 전에 선정이 되고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의 한지가 완주와 문경과 더불어서 어떤 선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월 10일 한지데이, 한지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가 지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한지 재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서 10월 10일을 선정을 했고요. 전주시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날짜 지정은. 그럼 앞으로 10월 10일은 한지의 날, 한지데이입니다. 배우기 쉽네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의용 소방도 이제 활동을 한 그 7년째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교동에 한옥마을에 있는 교동 119 센터도 가보긴 했어요. 밤에 무슨 이제 순찰한다고. 근데 좁기는 좁는데 그것도 이전한다는 그런 말씀이 예, 꼭 필요성을 느끼기에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부분을 시장께도 촉구하고 도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부지를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직원들이 한 45명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니까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공간이 스페이스가 좁습니다. 거기에서 대형 차량들을 출동을 하거나 실험을 할 때 일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그 주민들의 피해도 많고 또한 제일 핵심인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대형 소방차가 출동하기가 아주 비좁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교동 전주시에 센터가 5개가 있는데 교동센터가 제일로 협소해서 이전하자. 센터장님도 저하고 면담을 하는데 어디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직원들의 숙소 속에 들어가서 바닥에 앉아서 둘이 남녀가 대화를 하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전해야 되겠다. 그 시급성을 다시 한번 또 느꼈고 그래서 지금 진행 과정은 서학동에 지금 부지가 약 1,300제곱미터 450평 정도를 지금 부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동안전센터가 전주시 유지예요. 전주시 땅인데 무상으로 양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이것은 우리가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다른 콘텐츠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옥마을에 119 안전센터가 있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 출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늘상 했었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중요한 일이네요. 저는 올해 7월부터 그 전주시가 생활팽이불 수거 체계가 권역별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권역화에 앞서서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말씀해 제가 발언했고 7월 1일부터 며칠 전부터 지금 권역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예견했듯이
대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네. 설립을 해서 일원화를 시켜야지 예산이 대형업체와 직영과 대형업체로 하다 보니까 인원도 과다하고 그래서 1년에 약 우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120억 정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성상별로 가다가 권역별로 가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이렇게 안 해보던 분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대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폐기물은 그래도 흉물스럽지만 큰 문제가 덜하는데 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정말 오염도 많이 되고 파리 모기도 많이 끓고 네, 해서 어려운데요. 저한테도 하루에 몇 통화 정도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예견하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무나 쉽게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쪽 이 지역은 아니지만 팔북동 쪽에서 대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수거 차량마다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차량 구입하는 데에서 업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다 못해가지고 어떤 영세업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못해서 시에서 거꾸로 지금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아이고야. 일을 2번 하는 경우네요. 네, 예. 그렇군요. 이 문제는 우리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드시 개선을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의안 발의에 참여도 하셨는데 대표 발의했던 의안 중에 하나가 에너지 물가 지원금 촉구 건의안이었어요. 예, 우리 35명의 의원 이름으로 청와대 총리실 환경부까지 난방비 폭탄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의료라든지 그래서 전주시 국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면 시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다소나마 취약계층의 세대에 지원을 좀 해보자 했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 묵묵부답입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초지자체의 의회에서 건의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건의안은 좀 받아들여져서 저희도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우리 대표님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동은 좀 되겠네요. 예. 평화 일동에. 네, 일동에. 이웃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저도 좋겠죠. 네. 그렇죠. 더불어 행복이죠. 네. 네. 또 뭐 결산검사위원 관련된 이런 조례 개정도 네. 말씀하셨어요. 예산을 의원들이 집행부 견제 감시도 하고 하지만 또 1년을 결산을 잘해야 새 살림을 잘 꾸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결산 강화를 좀 시키자 해서 전문가를 더 영입하고 시의원도 한 분 더 참여를 시켜서 결산을 촘촘히 좀 해보자 그런 뜻으로 대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네. 예산 결산 문제는 뭐 전문적인 분야라서 공부를 열심히도 하셔야 되고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근데 아무래도 그 정치를 또 오래 하셨으니까 삼선 시의원으로서 무게감도 있고 또 다른 분들보다 시의원 역할도 마음에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지역에서 주민들 눈길도 있고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시의원으로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그런 점도 많이 있죠. 근데 민원 당사자가 네. 알아본 만큼 알아봐가지고 해결 안 된 것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성격이 좀 급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되면 되는 걸로 그 결과 보고는 바로 해드립니다. 민원이 답답하지 않게 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는 것이고 될똥말똥한 사학똥말로 그런 부분은 제 집행부에다도 강력히 촉구를 하죠. 특히 노약자들이나 장애우들 이런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발벗고 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확 닿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이렇게 의원님들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장애단체에서 아이 감사패 공로패를 이렇게 줬어서 앞으로는 이거 다시 주면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하고 관심 갖고 제가 또 장애우 복지문제연구소 부회장 이사를 10수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단체장들하고도 많이 아는데 알고 지내고 있는데 행사할 때마다 이럴 때마다 예산 때문에 필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패 공로패 받았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네.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최주만 의원님 올해 정치 활동을 해오신 만큼 책임감도 부담감도 작지는 않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동료 역할뿐 아니라 선배 역할도 감당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의원으로서 나는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니까요. 네. 우리 지역 주민들 앞에 꼭 약속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작년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로 사천보다 가까운 시의원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시간 핸드폰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같이 달려가서 같이 웃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겠습니다. 그 주민 여러분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후회되지 않는 정치 지방 정치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얘기할 수 약속할 수 있는 자부심 느끼고 보람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네.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전화 대기하는 시의원. 그러면 잠은 언제 자요? 네? 잠자는 시간도 일단 편하요? 근로시간 초과네요. 노동법에 걸리나. 잠은 주무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우리 동네 시의원들 과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유권자인 우리 주민들로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살펴서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또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바로 유권자인 우리 주민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잘하는 일에는 칭찬과 격려가 또 잘못하는 점에는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꽃샘 라디오 마을 초대석 시의원에게 묻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출연해 주신 최주만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철균. 저는 강희.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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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